낯가림은 사회성 부족의 신호가 아닙니다.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느끼시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거꾸로 알고 있었거든요. 아기가 낯선 사람 앞에서 굳어버리거나 울음을 터뜨리면 대부분의 부모가 먼저 내가 사람을 너무 안 만나게 한 건 아닐까? 이러다 어린이집 가서 적응 못하면 어쩌나 하고 자책부터 합니다. 그런데 뇌과학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낯가림이 시작됐다는 건 아기의 뇌가 한 단계 올라섰다는 뜻입니다. 왜 그런지는 지금 아기 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봐야 이해가 되는데요. 낯가림이 나쁜 신호가 아닌 가장 큰 이유는 아기가 이제 아는 얼굴과 모르는 얼굴을 구별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생후 6개월 이전의 아기는 낯선 사람을 봐도 크게 경계하지 않아요. 얼굴을 보는 눈은 있지만 그 얼굴이 안전한 사람인지 판단하는 능력이 아직 정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후 6개월에서 9개월 사이 아기의 뇌에서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국 셰필드 대학교의 발달심리학자 올리비에 파스칼리스 연구팀이 밝혀낸 것이 바로 이 변화입니다. 생후 6개월 아기는 인간 얼굴뿐 아니라 원숭이 얼굴도 세밀하게 변별할 수 있습니다. 얼굴 인식 범위가 매우 넓게 열려 있는 거죠. 그런데 생후 9개월이 되면 아기의 뇌는 원숭이 얼굴 변별 능력을 스스로 줄이고 인간 얼굴, 특히 자주 보는 얼굴에 집중하도록 회로를 재편합니다. 이것을 지각좁힘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각좁힘이 일어난다는 건 아기의 뇌가 엄마 얼굴, 아빠 얼굴, 익숙한 얼굴을 기준으로 세상을 정리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낯선 사람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기의 뇌가 게을러진 게 아니라 더 정교해진 결과입니다. 굳어버리는 그 순간이 아기의 뇌가 가장 빠르게 자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아기가 낯선 사람 앞에서 굳어버리는 건 정확히 어떤 뇌 반응일까요? 이 질문에 가장 명확한 답을 준 연구가 있습니다. 발달심리학자 메리 에인스워스의 낯선 상황 실험입니다. 에인스워스는 1970년대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양육자와 아기를 작은 방에 들어오게 한 뒤 낯선 사람이 방으로 들어오는 순간 아기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체계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양육자와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한 아기일수록 낯선 사람 앞에서 반응이 더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울거나 굽거나 양육자 쪽으로 몸을 돌리는 행동이 불안정한 애착의 신호가 아니라 오히려 안정 애착의 증거였던 거예요. 아기는 자신이 신뢰하는 얼굴과 그렇지 않은 얼굴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기가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것은 엄마를 그만큼 특별하게 저장해뒀다는 뜻입니다. 이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쇼핑몰 엘리베이터 안에서 처음 보는 할머니가 아기에게 다가옵니다. 할머니가 웃으며 손을 내밀자 아기가 엄마 가슴에 얼굴을 묻어버립니다. 할머니는 머쓱해하고 엄마는 대신 사과부터 하게 되죠. 그 순간 내가 사람 만날 기회를 너무 안 줬나 하셨던 분 계실 거예요. 그 마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아기가 보내는 신호를 사회성 결핍으로 읽으라고 주변에서 계속 가르쳐 줬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아기의 뇌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아기는 낯선 얼굴을 처리하는 즉시 반사적으로 엄마 얼굴을 찾습니다. 이 행동을 사회적 참조라고 부르는데요. 낯선 대상이 위험한지 안전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아기가 양육자의 표정에서 정보를 끌어오는 과정입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아기는 엄마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낯선 사람 앞에서 엄마 얼굴을 찾는 그 동작이 아기가 이미 엄마를 자신의 중심으로 저장했다는 증거입니다. 잘못 키우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낯가림이 심할수록 애착이 더 잘 된 걸까요? 낯가림이 없는 아기는 애착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여기서 갈리는 지점이 있어요. 낯가림의 강도는 아기마다 다릅니다. 기질적으로 자극에 예민한 아기는 낯가림이 강하게 나타나고 자극에 덜 예민한 아기는 낯선 사람을 비교적 빠르게 받아들이기도 해요. 둘 다 정상입니다. 핵심은 강도가 아닙니다. 낯선 사람이 나타났을 때 아기가 양육자를 찾는가, 양육자가 옆에 있을 때 불안이 가라앉는가,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을 완충 관계라고 부르는데요. 양육자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 아기의 긴장이 실제로 내려갑니다. 아기의 뇌는 엄마의 존재를 신체 수준에서 감지하는 거예요. 낯가림이 없어서 걱정되신다면 우리 아기가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 엄마를 확인하러 돌아보는지를 먼저 보세요. 그 확인이 있다면 애착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낯가림이 가장 심해지는 시기는 생후 9개월에서 12개월 사이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18개월을 넘기면 자연스럽게 완화됩니다. 이 시기가 지나면 낯선 사람에 대한 탐색 욕구가 경계 반응을 앞서기 시작하거든요. 낯가림은 영구적인 성격이 아니라 뇌 발달의 특정 창에서만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낯가림이 심한 아기에게는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거창한 준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얼굴 소개 루틴이라고 부르는데요. 낯선 사람이 다가오기 전에 아기가 먼저 엄마를 통해 그 사람을 확인하게 해주는 과정입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됩니다. 낯선 사람이 아기에게 직접 다가오기 전 먼저 양육자가 그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장면을 아기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기는 엄마가 긴장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저 사람이 위협이 아니라는 정보를 사회적 참조를 통해 받아들입니다. 강제로 안기게 하거나 억지로 웃음을 유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기가 엄마 품에서 관찰할 시간을 먼저 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아기의 뇌는 준비가 됐을 때 스스로 다가갑니다. 또 한 가지, 낯선 장소에서 만남이 이루어지면 낯가림이 더 강해집니다. 낯선 사람과 낯선 공간이 겹치면 아기는 처음 보는 것 두 가지를 한꺼번에 처리해야 해서 경계가 훨씬 높아지거든요. 익숙한 공간, 집이나 자주 가는 장소에서 처음 만남이 이루어지면 아기의 뇌는 공간 불안 없이 사람에게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낯가림이 심한 아기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더 많은 낯선 경험이 아니라 익숙한 곳에서 안전하게 탐색할 기회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줄로 묶으면 낯가림은 아기가 엄마를 특별하게 저장했다는 증거입니다. 낯선 사람 앞에서 굳어버리는 그 순간 아기는 당신을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으로 이미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회성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애착이 자리를 잡은 겁니다. 사람을 더 만나게 해줘야 했나, 내가 너무 집에만 있었나 자책하셨다면 오늘 그 마음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당신 아기의 뇌는 지금 정확히 맞는 속도로 자라고 있습니다. 낯가림을 처음 겪으셨을 때 어떠셨나요? 당황스러우셨는지 다른 걱정이 따라왔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해두시면 나중에 또 꺼내보실 수 있어요. 이어지는 편에서는 아기가 왜 엄마만 보면 손을 뻗는지, 그 손짓이 뇌에서 어떤 신호인지 다뤄볼게요. 오늘도 부모 충전소에서 충전하고 가세요.